안녕하세요 라자드 MD스픽입니다. MD세비입니다. 네, 슈에투브 영상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새 친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3월에도 정말 알찬 제품들이 자리를 장식했었는데요. 이번 달에도 역시 정말 흥미진진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과연 어떤 제품들이 4월을 장식했는지 이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드릴 모델은 AUNE의 X1S GT 그리고 XC1입니다. AUNE 신규 엔트리 거치형 덱앰프인데요. X1S GT는 X1S 프로의 후속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몇 달 정도 공백기가 있은 후에 이번에 GT라는 이름을 들고 이번에는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 공백기가 있어가지고 이 빈자리가 이제 IFI의 제품들로 많이 판매가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GT를 선보임으로써 약간 양대 산맥 구도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GT는 4.4와 6.3mm 헤드폰단 지원하고요. 그리고 최대 비트 뎁스 32비트, 최대 샘플링 레이트 768kHz를 지원합니다. 네, XC1은 주파수 오차 범위를 줄여주는 제품인데요. 부드러운 형태의 사인 웨이브 혹은 정연파, 그리고 각진 형태의 스퀘어 웨이브 혹은 사각파 출력을 지원합니다. 네, 연결에 따라 사운드 차이가 좀 있으니까 헤드폰 조합 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연결을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AUN이 X 시리즈를 상징하는 이 아이덴티티 아치형 디자인을 반영했는데요. 그래서 두 제품을 겹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사운드를 보면은 제가 플래그십 헤드폰 한번 연결해 봤거든요. 이 GT가 힘을 내세운 제품답게 일단 힘 자체는 강력한 느낌이라고 생각했고요. 이 XC1과 함께 했을 때 더욱 정돈되고 그리고 정교한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XC1을 이용하면은 이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음의 겉면에 좀 약간 지저분하고 좀 음의 흐릿했던 부분들이 초점이 맞추면서 되게 명료함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젠켄 시그니처 MG99입니다. 이 IFI 오디오 스테디셀러 헤드폰이죠. 이 젠켄의 매제 99 시리즈 전용 버전이고요. 이 99 시리즈에 특화된 액티브 EQ를 제공합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젠 시리즈 디자인 그대로 적용했고요. 그리고 색상도 시그니처 그대로를 가져왔습니다.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음색이 좀 차갑다고 느꼈었는데요. 이 MG99 온 상태에서 저는 베이스 강화처럼 저음이 깊고 풍성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X 스페이스 기능이 또 있는데 켰을 때 이름 보고 예상한 것처럼 이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이전에 HD6XX 그리고 하이파이맨을 위한 FHM 버전의 이제 앰프를 출시했었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로 매제 MG99를 위한 앰프가 출시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베이어를 위한 헤드폰이 나온다 하더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다음 모델은 IFI의 고블루 케이스입니다. IFI의 고블루의 이제 전용 케이스인데요. 이게 좀 베이지 톤의 가죽 케이스, 거기다가 이제 집게 클립이 달려 나오면서 고블루를 주머니 안에 넣는 게 아니라 주머니 바깥에 걸치거나 가방에 맸을 때 여기 잠깐 탁 끼거나 이렇게 간편하게 좀 바깥으로 걸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제작된 케이스인데요. 가격이 살짝 높게 측정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나이저 i600입니다. 이 제나이저가 i900 이후로 선보인 이어폰 i 시리즈의 신작이고요. 이 제나이저라는 이름만으로 출시 전부터 커뮤니티가 이 기대감을 많이 갖고 시끌벅적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출시했을 때도 이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i600 같은 경우에는 7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했고요. 8아라미드 강화 케이블 3.5와 4.4mm를 제공합니다. i300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i900은 알루미늄을 사용했었는데요. i600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지르코늄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하우징을 제작했습니다. i300, i900의 인기와 더불어서 i600의 인기도 심상치 않은데요. 미들급에서 시에라 차트에서 한 자리 꽤 찰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요.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 i300과 비교했을 때 해상력이 좀 크게 올라갔고요. 이 가까이서 들려주는 보컬과 사운드가 저는 매력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이드 오디오의 JD3입니다. PO의 보급형 브랜드 제이드 오디오인데요. 이 제이드 오디오라는 이름으로 나온 이어폰 중 하나고 현재는 이 브랜드 초기 단계라서 PO라는 이름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JD3는 9.2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무선소 구리 케이블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총알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디자인인데요.
튀지 않고 무난하면서 이 가격 대비 튼튼한 느낌을 줍니다. 파이널 E 시리즈와 같은 형태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버이어 타입이 좀 별로인 분들에게는 좀 선택지가 좀 적지만 총알형 타입이 좀 반가운 이런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이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듬어진 사운드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든데요. 대신 이 경쾌한 느낌의 펀치감 이런 부분이 재밌어서 이 재밌는 이어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칠고 약간은 불안한 돌진한 키티카 같은 느낌의 사운드를 내주고 있는데요. 파이널 E 시리즈의 이어폰과 약간 대조적인 사운드 느낌을 내줍니다. 풍성하고 재밌는 그리고 매력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이드 오디오의 JH3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제이드 오디오의 혹은 PO의 또 다른 이어폰이고요. 1DD 2BA 제품이고 그리고 단결정 구리 케이블을 제공합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PO FH1 이어폰 쉘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고 여기에 금속 페이스 플레이트를 적용했는데요. 약간 얼룩말이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렇지만 또 튀지 않고 무난한 느낌도 줍니다. 이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JD3와 비교하면 해상력이 좀 올라가고 다듬어진 느낌을 주고요. 상대적으로 중고음이 강조된 느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하늘한 느낌이 약간 파이널의 B3 이어폰을 닮았더라고요. 네, 이런 사운드 뉘앙스를 담아낸 이어폰이 10만원 언더에서 있었나? 라고 좀 생각해보면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네, 좀 에어리하고 좀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전해줘가지고 이전에 소개드렸던 그 JD3와는 좀 상반된 매력을 들려주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퀘스타일 CMA15입니다. 퀘스타일 플래그십 DAC 헤드폰 앰프고요. 일반적인 앰프에서 사용하는 이 전압식 증폭 설계가 아니라 이 생생한 사운드를 목적으로 전류식 증폭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4.4와 6.3mm 그리고 4XLR 플러그를 지원하고요. 최대 비트 뎁스 32비트에 최대 샘플링 레이트 768kHz, 여기 최대 DSD 레이트 512, 특이하게 LDAC을 포함한 블루투스를 지원합니다. 디자인은 이전에 CMA12랑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B 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디지털 인풋 USB-C 포트가 추가됐고 LDAC, 블루투스 기능도 추가되면서 여러 가지 사용성 면에서 좀 편의가 좀 더해진 것 같고요. CMA12 모델과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좀 더 정숙한 배경을 갖고 있고요. 명료함도 좀 더 좋아졌습니다. 자연스러움 및 점의 레이어 표현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더라고요. 다음으로 노블 오디오 D12입니다. 12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했습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빨강으로 포인트를 준 이 감각적인 페이스 플레이트라고 느꼈는데요. 케이블을 포함해서 건발 조합이 엄청 매력적이고요.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저음의 펀치감과 타격감이 저에게는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중고역대 악기를 이 콕콕 집어내서 들려주는 소리가 매력적이고요. 그렇다고 자극적이지도 않고요. 해상도로 막 승부한 타입의 이어폰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 비의 나쁜 남자를 떠올리는 그런 사운드였어요. 근데 또 부드러울 줄도 알아가지고 좀 반전 매력이 있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다음으로 IFI 오디오 XDSD 그리폰입니다. 모조2와 함께 핫한 인기를 자랑했던 포터블 DAC 헤드폰 앰프고요. 이 3.5 그리고 4.3mm 플러그를 지원하고 DSD 512, PCM 768kHz, MQA 풀 디코딩을 지원하고요. 이 블루투스 코덱, LD까지 총 지원합니다. 자사의 상위 포터블 앰프 디아블로나 시그니처에 비해선 작지만 생각보다는 실물을 접했을 때 컸던 그리폰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운드와 이제 다재다능한 그런 기능들을 한꺼번에 집어넣다 보니까 사운드가 살짝 커진 느낌이 있습니다. 사운드는 전작 XDSD보다는 사운드 스케일은 좀 커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살짝 좀 정남미가 좀 떨어진 약간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로보캅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날로그틱한 사운드의 뉘앙스는 XDSD가 좀 더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사운드의 좀 골격이 좀 커지고 좀 우람한 듯한 그런 사운드 퍼포먼스를 내줬습니다. 다음으로 플래닛 비욘드 TWS EVR입니다. 플래닛 비욘드는 저희 신규 브랜드죠. 플래닛 비욘드를 짧게 설명해 보자면 이 이펙트 오디오 CEO 수양이 공동 경영자로 있는 그런 브랜드고요. 여기는 디자인에 아주 큰 비중을 둔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본 유닛에 다양한 스타일의 데코를 달아서 패션용 액세서리로 사용하는 그런 특이한 컨셉의 이어폰을 출시했는데요. 그게 TWS EVR이고요. 네, EVR은 여성 100명의 귀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거쳐서 제작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버려진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기계에서 나오는 금속을 정교한 기술로 가공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VR은 8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했고요. 블루투스 코덱 SBC와 AAC를 지원하고 최대 재생시간 8시간, 충전 케이스를 포함하면 총 48시간입니다. 네, 디자인은 이 교체형 데코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암모나이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떠오르고요. 그렇지만 데코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여성 타겟 제품이라서 남성의 시선으로는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되게 궁금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제가 착샷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눈 보호를 위해서 이 모델은 좀 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보면 아마 예상을 아무도 못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사운드가 아무도 기대를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이 힘이 넘치는 저음 그리고 펀치감과 타격감 여기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중고음도 무난하게 들려주고 이 저음 강조되는 부분 외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편이라고 느꼈고요. 사운드에도 신경 썼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그 웬만한 상급의 코드리스와 견주어도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퍼포먼스를 내줍니다. 네. 다음으로 유코텍 IM400 제이슨입니다. IM400은 10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했고요. C타입 플러그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리모컨도 달려 있고요. 디자인을 보면은 알루미늄 하우징을 사용했는데 내구성이 좋은 느낌이 있고요. 그렇지만 디자인 자체는 좀 평범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사운드 설명을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아이폰을 써가지고 C타입을 못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쌤님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제가 들어본 IM400은요. 살짝 진한 음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정직하고 직선적인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딱딱하다고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싶은 것이 제작자의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슈어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모델은 키나라의 울드라는 모델입니다. 과거의 여신인 울드에서 모티브를 따온 이어폰입니다. 2DD 1BA 그리고 2EST를 탑재한 트라이브리드 이어폰이고요. 2.5단자, 3.5단자, 4.4단자 이렇게 교체, 탈착할 수 있는 기본 케이블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을 보면은 다양한 느낌이 공존하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요. 다양한 소재를 여러 레이어와 핸드 페인팅으로 전량 수작업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울드는 포근하고 밀도감이 있는 느낌의 저음을 들려준다고 느꼈는데요. 저음의 타격감이나 공간감까지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음을 부드럽게 깎은 느낌으로 날카로움이 없었는데요. 좀 편안한 사운드를 지향하는 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키네라 이어폰들에서 약간 중고음이 강조된 성향의 이어폰들이 많았었는데요. 울드 같은 경우에는 좀 중저음이나 저음 이쪽 계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튜닝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개드릴 모델은 소프트이어스의 볼륨이라는 모델입니다. 1DD 2BA 하이브리드 튜닝으로 선보여졌네요. 네. 이 볼륨은 반투명 이 초록쉘에 진한 녹색의 반듯한 플레이트 디자인이 매력적인 이어폰인데요. 볼륨은 분리도가 좋아서인지 이 부드럽게 깔리는 저음 위에서 명료하게 들려주는 이 드럼의 타격음이나 아니면 하이햇 같은 소리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고음이 자극적이라는 느낌도 없었어요. 제가 듣기에도 전체적으로 좀 올라운더 성향이 강했던 이어폰이었습니다. 저음은 단단하고 스피디했고요. 고음이 좀 에어리한 느낌도 담겨 있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되게 괜찮았던 이어폰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개드릴 모델은 오랜만에 선보인 소니의 신작 DP 2종입니다. WM1Z M2 그리고 WM1A M2입니다. 일종 별명으로 금덩이 2, 흑덩이 2 이렇게 불리고 있는 모델들인데요. 이번에 새로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면서 이전에 있던 약간 폐쇄적인 소프트웨어나 이런 단자 이런 것들이 모두 바뀌면서 되게 반가웠던 기다렸던 모델입니다. 두 기기 한꺼번에 좀 설명을 해볼게요. 네, 둘 다 3.5mm, 4.4mm 연결 지원하고 있고요. 네, 흑덩이는 290g 그리고 금덩이는 490g입니다. 네. 금덩이 2 같은 경우에는 순도 99.99%, 네, 금도금
무산소동 셰시를 탑재했고요. 흑덩이 2는 저저형 알루미늄 셰시를 채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노이즈와 음원 왜곡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200시간 에이징을 좀 권장하고 있고요. 네, 디자인을 보면요. 별명처럼 진짜 금덩이 같은 비주얼, 흑덩이 같은 비주얼을 보여주는데요. 이 금덩이 2 같은 경우에는 금도금 포인트가 제품의 격을 높여주는 느낌이 있고요. 흑덩이 2는 블랙 색상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기기 느낌입니다. 네, 일단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라서 그런지 제가 사용하기가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랑 비교해봤는데 확실히 힘이 좋다고 느꼈는데 뭐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본 중심이 되는 이 음색 같은 경우에는 어디 치우치기보다는 약간은 차갑고 그러면서도 중립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세대 사운드와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스테이징이 좀 넓어지고 자연스러워진 느낌이 듭니다. 이전에 있던 1세대는 좀 그렇게 스테이징이 넓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고 좀 깊다는 인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넓고 자연스러워진 느낌이 딱 첫인상으로 다가왔고요. 아무래도 사운드에 대한 좀 디테일한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 200시간 이상 에이징을 걸친 다음에 좀 사운드를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리뷰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뱅앤올룹슨 베어플레이 EX입니다. 이 뱅앤올룹슨에서 깜짝 발표한 코드리스고요. 이전 모델과 달리 바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블루투스 코덱은 SBC, AAC, aptX 어댑티브 지원하고요. 노이즈 캔슬링 온 상태에서 최대 6시간 재생하고 충전 케이스를 포함하면 최대 20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6개를 탑재해서 통화 성능이랑 노이즈 캔슬링 성능 향상을 시켰고요. 베오소닉이라고 부르는 뱅앤올룹슨의 이퀄라이저, 이 8방향 조절하는 식으로 이용 가능하고 그리고 멀티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노이즈 캔슬링과 트랜스페런시, 주변 소음 듣기 기능을 지원하는데 이 어댑티브 앵크 노이즈 캔슬링인데 이 주변 상황에 따라서 강도 조절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온오프도 가능합니다.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코드리스 이어폰에서 흔한 저음 강조가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밝은 음색과 밝은 중고음을 들려주지만 여기서도 절제가 있다고 느꼈는데요. 노이즈 캔슬링도 자연스러운 편이고 전체적으로 편안한 소리 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EQ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간 V자를 그리면서 액티브한 사운드 느낌을 전해줬는데 EX 같은 경우에는 좀 중고음이 좀 하늘하늘하면서도 좀 중력이 맑은 그런 느낌을 전해줬습니다. 약간 중고음 타입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나 뭐 EQ로 저음을 좀 올리시면은 빠방한 또 저음을 좀 보충할 수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음의 밸런스가 좀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음질과 더불어서 뭐 통화 음질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확실히 6개 마이크 탑재된 그 바를 발휘하는 것 같더라고요. 4월에도 참 많은 신제품들이 이제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네. 앰프도 있었고 뭐 코드리스도 있었고 유선 제품도 있었고 가지각색의 제품군들이 4월을 장식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은 나중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이상 4월의 새 친소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